자, 일단, 예, 반갑습니다. 지금 컨텐츠 섹터가 지금 이제 랠리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한가를 또 들어갔고, 예, 그리고 또 뭐, A스토리, 그리고 위지 스튜디오, 예, SL라이프 디자인도 전일 말씀드렸었는데, 바로바로 급등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SL라이프 디자인, 제가 전일 달릴까 말까 방송에서도 또 그리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SNF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의 전략과 후속주 그리고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또 제가 또 새롭게 보고 있는 종목까지도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은 종목 장세가 심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종목 장세가 심화가 됐는데 종목 장세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에 우리가 이제 기대지 말자고요. 시장에 올라가면은 편승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은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과는 좀 상관계수가 적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코스닥 중소형주죠. 왜냐면 코스피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뭐 LG전자가 상한가를 가지 않나, 뭐 삼성전자가 VI 걸리지 않나, 현대차, 현대그룹주가 뭐 28%, 27% 급등이 나오지 않나. 너무 과도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 종목들의 어떤 그동안 너무나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그렇습니다. 금리도 그렇고요, 주가도 그렇고 뭐든 간에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락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급등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 그리고 또 한 사이클을 돌았어요. 뭐 철강, 조선, 자동차, 금융, 예, 보험, 예, 그리고 IT, 제약, 코스피 전반적으로 한 섹터가 사이클을 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어떤 시장에 큰 어떤 메가 트렌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닥 쪽에 시장에 매가 쏠릴 거고 연기감에서도 코스닥에 자금을 투입한다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덜 올랐던 11월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덜 올랐던 코스닥 증시에서 아직까지 매력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코스피 대형주들은 실적이 악화됐을 때 실적이 예상 컨센서스보다 하이가 됐을 때는 계속해서 추세 하락이 나옵니다. 10에서 뭐 10개월, 20개월,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추세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SN라이프 디자인 또 그리고 뭐 중소형주 컨텐츠, 뭐 엔터, 뭐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봐야 실적이 좀 뒷받침 돼야겠죠. 그런 종목들을 봐야 그동안 뭐 사실상 크게 올라간 것도 없으니까 하락 또한 제한적일 것이고 한번 또 상승 흐름 타기 시작하면은 폭발적으로 시세가 연출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아직까지. 그래서 또, 지금 또 어차피 지금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게 개인투자들이지만, 그 수급 자체는 반드시, 키 맞추기 일환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2월달은 코스닥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일 짚어봤던 종목 리뷰하면서 내일,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까지도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차트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잠시만요. 네, 눌러 넘길게요. 잠깐만, 건대죠.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여기 있다. 네. 자, 일단 보면은 대표적으로 영상 컨텐츠 관련 종목인 사마 네트워크스가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11%. 지금 이제 여기 최근에 12월 기점으로 1,400원짜리 주가가 4,695원까지 갔으니까 이게 지금 몇 배야? 거의 지금 220%, 거의 지금 3배 이상이 올라간 겁니다. 3배 이상의 이제 급등이 나왔고, 얘 말고도 A스토리. A스토리도 12월달 기준으로 봐야겠죠. 12월달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얘도 거의 지금 3배, 또 많게는 4배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3배가 아니죠. 4배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만원짜리 주식이 49,800원까지 갔으니까 4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대형주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을 때 컨텐츠 또 중소형 종목들 중소형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빠르게 회복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달이었죠. 우리가 VIP 회원님들을 SM라이프 디자인으로 우리가 수익을 단타로 챙기고 나왔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제 소개시켜드렸어요. 이 종목이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 아까 봤던 뭐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또 뭐 사마 네트워크스 A스토리에 비해서 아직까지 올라간 것도 없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없는데 시장 여파로 이틀 동안 딱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장이 지금 또 지난주 4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 여파로 딱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은 그랬을 때 이 종목은 딱 진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어차피 제가 이제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일시적인 하락일 수밖에 없는 거는 어차피 지금 공매도 세력과 개인 간의 어떤 수급적인 그리고 또 이제 과열로 진입한 거잖아요. 게임스탑을 비롯해서 AMC 그런 관련 종목들을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합심해가지고 그 종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어떤 수급적인 논리로 시장에 하락이 나왔는데 그 하락 자체가 공매도 논란으로 또 그리고 그 공매도 2조짜리가 22조까지 올라가면서 손실액이 22조까지 커지고 근데 이제 그 헤지펀드사들이 거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많고 또 그리고 그 게임스탑이라는 그 종목으로 시장 자체가 급락이 나올 만한 요인도 되지 않을 뿐더러 또 그리고 뭐 그 자금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신흥국가 또 그리고 아시아 증시 특히 대한민국 증시의 주식을 매도해서 그 손실분을 만회할 것이다라는 말도 나왔지만은 그것 또한 어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항상 시장이 빠지거나 급락이 나오면 악재, 그동안 좀 우려감에 악재 요인들은 다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락 자체는 시장의 어떤 하락이나 급락이나 하락장의 어떤 초입 구간으로 보지 않고요. 당연히 일시적인 하락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4거래일 동안 조정이 나왔고 시장은 지난주에 고점 대비해서 10% 가까이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얘는 비교적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목금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한번 조정이 나왔으니까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방송 끝나고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SN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이게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 상륙을 하고 임박했습니다. 서비스 게시일이 임박을 했어요. 직원을 벌써 채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미 임박했는데 미나리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왜? 월트 디즈니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SN라이프 디자인이고 그리고 또 저는 넷플릭스보다 디즈니 플러스 OTT 업체가 오히려 더 시장의 점유율을 더 빠르게 국내 시장에서는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지금 넷플릭스가 유료 가입자가 누적으로 2억 명이죠. 2억 명인데 지금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원래 목표치가 2024년도까지 6천만 명이 목표였는데요. 이미 9천만 명을 1년 만에 돌파를 해버렸어요. 컨텐츠 자체가 다릅니다. 넷플릭스는 자체 컨텐츠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라이언킹 무슨 겨울왕국 미키마우스 신데렐라 뭐 통과제리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마블 시리즈, 스타워즈 시리즈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매니아층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OTT 업체는 콘텐츠 싸움인데 이 콘텐츠 자체가 틀리다. 콘텐츠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1년 만에 미국에서 론칭하자마자 9천만 명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가 SN라이프 디자인, 월트 디즈니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국내 DVD 유통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디즈니에서 이제 개봉 예정인 무슨 뭐 스파이더맨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또 개봉 예정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부각될 수 있고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이거라 그랬죠. 얘가 중요한 부분은 미나리 영화
이게 미국에서 엄청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자체가 이제 1980년대 미국에 살아가는 한국인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감독은 또 한국인이지만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그래서 정이삭 감독님인데, 배우도 이제 윤여정 배우가 이제 미국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연기상을 20가명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연기상 관련해서 20개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카데미 4월달에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또 오스카상, 또 작품상을 수상할 가능성, 또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는 여우조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미국 엔터매처에서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보도가 나와주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미국 내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제작한 게 플랜비라고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가 제작한 회사고요. 근데 이제 플랜 B에서도 막 문라이트나 레이드버드 여러가지 오스카 작품상을 받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작은 플랜 B가 했고요. 배급사가 이제 판시네마인데, 판시네마의 판권 계약을 맺은 데가 또 SNF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4월달에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또 영화 미나리에 대한 그리고 또 기생충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오스카 작품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어지면은 SNF가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2,600원의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오늘 2,640원까지 급등이 나왔고 오늘 하루만 8.87 거의 9% 올랐고요. 전일 제가 이거 거의 1, 2% 왔다 갔다 했을 때 요맘때 설명드렸으니까 SNF를 여기 보이죠? 저는 이때 말씀드렸으니까 2340원일 때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고 오늘 그래서 이 종목의 후속주로 요 종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직 스튜디오를 말씀드린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강해요. 얘도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마네트웍스 그리고 사마네트웍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A스토리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들 업황 대장주들 급등한 거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급등 랠리가 이어지다가 지난주에 시장 여파로 밀렸던 부분이었고 제일 빠르게 안착하고 회복 속도가 빠른 게 이제 컨텐츠 관련 종목인데 오늘 제가 이제 위직 스튜디오를 말씀드린 이유는 전일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어떤 그 국내 런칭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고 또 런칭 시기는 정확하게 조율되지 않았지만은 임박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국내 서비스 개시일이 임박했다라는 건 사실인데 얘네는 월트 디즈니의 VFX 특수 효과 관련해서 국내 최초로 공식 협력사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VFX 회사 최초로 2018년도 12월에 기술 특례로 상장한 업체예요. 그리고 그래서 첫 작품이 일단 신비한 동물사전 2, 앤트맨을 시작으로 최근 물량까지 15편 이상의 디즈니 영화를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 자체가 종합 컨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영화, 드라마, 엔터, 뉴미디어, 공연현상, 모든 컨텐츠 시장을 아우르는 제작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컨텐츠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거의 지금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네트웍스 그리고 A스토리에 이어서 위직 스튜디오가 가장 강한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위직 스튜디오 자체만 딱 본다고 했을 때는 VFX 특수효과 CG 관련해서 가장 국내 최고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즈니와 공식 협력 업체고요. 월트 디즈니와. 근데 얘네 자회사가 중요합니다. 얘네 자회사가 이미지 나인 컴즈라는 드라마 제작사가 있어요. 드라마와 예능을 담당하는 업체인데 얘네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업체가 쇼박스 전 대표인 유정훈 대표가 이끄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쇼박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가대표, 악마를 보았다, 범죄와의 전쟁, 도둑들, 내부자들, 은밀하게, 위대하게,
진짜 국내에서 뭐 천만 관객들 그리고 또 계속 히트를 쳤던 영화들을 제작했던 회사가 쇼박스인데 거기 대표가 지금 현재 메리 크리스마스 영화 콘텐츠 업체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 블록버스터 2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이제 개봉을 앞둔 게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합니다. 넷플릭스에 런칭을 했는데 2월 5일날 이제 승리호라는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날 승리호라는 뭐 영화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 예,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뭐냐면은, 얘네 자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위지익이, 아까 CG랑 VFX라고 그랬잖아요. 특수효과 관련해서는 위지익이고, 위지익 그 자체 사업은. 그리고 레봉레이라는 지금 코넥스 상장 업체인데요. 그게 이제 드라마 제작사인데, 자회사입니다. 위지익 스튜디오의 자회사가 레봉레인인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어떤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올해 JTBC에서 이제 상영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재벌집 막내 아들이 또 시청률에 따라서 또 우리가 위지 스튜디오의 주가도 또 향방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VFX 관련해서 중국의 블록버스터 영화 시징년뿐만 아니라요, 헐리우드 영화, 그리고 또 최근에 물량까지도 지금 최근에 많은 영화들, 디즈니사 많은 영화들을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다. 특수효과 관련해서는 위지 스튜디오가 계속해서 그 손잡고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개봉하는 승리호에 대한 기대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JTBC에서 방영 예정인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또 디즈니와 같이 지금 업무 협약을 맺은 위지 스튜디오의 어떤 기술력과 그런 걸 봤을 때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업데이트 업체가 국내에 이제 상륙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판권을 가지고 있는 SN라이프와 그리고 월트 디즈니와 업무 협약을 맺은 위지 스튜디오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련해서 전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SN라이프 디자인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나서 6%대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건 또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꼭 분할 매수의 관점과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대와 목표가를 잘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컨텐츠 관련해서 제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제가 보고 있는 컨텐츠 관련 종목도 한 종목도 말씀드릴게요.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IHQ라는 종목인데요. 네. 다시 한번 지금 최근에 매각 추진 관련해서 딜라이브 관련해서 이제 가장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딜라이브도 이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KT의 뭐 인수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딜라이브의 최대, 잠시만요. 네. IHQ의 최대 주주가 이제 딜라이브였고요. 그래서 딜라이브에 대한 어떤 매각 기대감으로 예전에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IHQ입니다. 얘를 제가 왜 보여주는 게, IHQ 또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또 컨텐츠 엔터 관련 종목인데, 얘네가 또 이제 디즈니 관련 종목이에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 또 플러스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 IHQ가 이제 IHQ의 주요 주주가 A&E 텔레비전 네트워크 코리아인데요. 거기가 이제 디즈니 계열사입니다. A&E 텔레비전 네트워크 코리아가 디즈니 계열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또 이제 국내 런칭됐을 때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미 뭐 딜라이브 관련해서 어떤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또 그런 악재가 충분히 좀 반영이 됐고, 예전에 한번 이때 한번 급등이 나왔던 게 딜라이브 매각 추진된다라고 했을 때 KT의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낙폭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라이프가 가장 위지 스튜디오가 가장 대장이지만 번외로 여러분들이 IHQ도 디즈니 플러스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HQ 자체적으로도 엔터 또 그리고
드라마, 또 콘텐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드라마뿐만 아니라 또 영화, 또 코미디 TV까지 보여드릴게요.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기 딱 보시면은 예, 대표적인 이제 미디어 그룹이죠. 지금은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딜라이브고 또 그거 외에도 여기 나와있죠. 매니저먼트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영화랑 뭐 드라마, 뭐 뿌리 깊은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언맨, 뭐 피노키오, 착한 남자, 제가 여기서 아직 본 건 없네. 근데 매년 꾸준하게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고요. 또 음반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코미디 TV 뭐 예능 프로죠. 맛있는 녀석들이나 뭐 기막힌 외출, 그리고 뭐 냄새를 보는 소녀, 이거 뭐 예전 건데 그죠? 네, 그리고 뭐 식식로드, 그리고 뭐 네, 이런 것도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 IHQ다. 근데 여기에 예전에 이제 뭐 딜라이브 매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들은 이미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고, 어떤 그런 악재도 충분히 반영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구간에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바닥 구간에서 어떤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상륙에 대한 국내 서비스 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네, 이 같이 작용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네, 컨텐츠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바닥 구간에서 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장과는 좀 상관계수가 좀 적겠죠. 시장은 좀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게 IHQ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지금은 뭐 그 외적으로도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뭐 알로이스도 이게 부각이 돼요. 근데 이건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네,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테마성으로 이제 묶여있는 종목인데, 이건 디즈니 플러스와는 전혀 좀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제일 먼저 뭐 위직 스튜디오, 네, 그리고 또 IHQ도 이제 디즈니의 계열사가 IHQ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N라이프 디자인을 보시면 되는데, SN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떤 모멘텀 부분에서도 꼭 디즈니 플러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기대감은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어떤 영화 미나리에 대한 어떤 오스카상 수상 기대감, 네, 그리고 또 개봉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부 LA와 뉴욕의 일부 상영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지금 이제 개봉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월 중순부터 이제 상영관을 계속 늘려갈 겁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너무나 큰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영관 수는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플랜 B라는 또 탄탄한 제작사를 기반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배급이 되기 때문에 상영관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국내에서도 3월 달에 개봉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영화 미나리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작용됐을 때 SN라이프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은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는 이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직 스튜디오, 그 다음에 IHQ,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컨텐츠 관련 종목 안에서도 디즈니 플러스와 연관 있는 종목들로 같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지, 연관이 없이 그냥 관련 테마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컨텐츠 관련 섹터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2월 달에 시장 자체가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장과 상관계수가 적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섹터,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또 그리고 넷플릭스는 지금 연이에 신고가와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연이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어떤 국내 시장에 이제 들어왔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개시됐을 때 가장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뭐 SN라이프 디자인이나 또 위지 스튜디오나 IHQ나 그 각자 자체 사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또 주가 위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바닥 분면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위직 스튜디오 워낙에 좀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 뭐 사만 네트워스라든지 또 그리고 아까 A스토리 이런 종목들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라이프 디자인이 전일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왔지만요, 여전히 그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SN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조정시, 시장이 밀렸을 때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다. 당분간은 2월달 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는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종목을 말씀드렸었고, 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제 뭐 건설 관련 종목들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네, 또 이제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이죠. 그래서 어떤 발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이제 종목들이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재료 노출로 차익 매물이 추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시면서 엔터 관련 섹터, 또 게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IT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과 너무 민감하게,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돌려서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 안정적인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을 이제 최근에 우리가 단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예, 전일 VIP 방에서는 인지 컨트롤스를 매수를 해가지고, 네,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게임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 종목인 미투온을 수익 실현해가지고, 얘는 이제 시장이 빠졌을 때, 시장이 4일 동안 빠졌을 때 오히려 얘는 이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카지노 소셜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투온이 최근에 웹툰 시장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미투온을 매수를 했었는데 이날 언제지? 29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매도해가지고 교체했던 게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팔고 나왔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현대 GEMP 전기차 플랫폼 3차 공급업체로 이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SK 이노베이션의 가장 최대 수혜주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데가 인지 컨트롤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모멘텀으로 요날 이제 전일 바로 매수를 했고요. 미투온 매도해가지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지 않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차근차근 한 종목 한 종목씩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나가고 있고, 내일도 또 수익을 챙겨나가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10% 정도 수준에서 짧게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흐름 보시면 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들을 잡고 계속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예, 이번 달부터는 2월달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기대기보다는 종목별로 짧게 10%에서 15% 내외에서 짧게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현금 확보하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매수하고, 또 새로운 섹터, 새로운 종목으로 매수하고, 또 수익 챙기고, 또 나와서 또 새로운 섹터 종목하고, 이래서 업종 순환매가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종목을 가만히 매수해서 무작정 끌고 가기에는 그거는 시장이 좀 좋았을 때나 아니면 그 종목이 강력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을 때는 가능하지만은 2월달 시장 자체는 이제 시장이 좀 어떤 뭐 박스권 장세, 그리고 또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적고요. 그렇다고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목에 집중하되 어떤 종목으로 큰 수익을 챙기기보다는 짧게 10에서 15% 정도 챙겨 나가면서 적당히 수익 챙기고 팔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해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종목들을 좀 회전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2월달에 계좌를 좀 지키고 안정적으로 좀 관리가 들어간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저 또한 12월달에 좀 손실을 봐서요. 네, 1월 중순부터 좀 손절하고 나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채워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하나둘씩 종목들 지금 수익을 좀 챙겨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4일 빠졌을 때도 우리 종목들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다 매수가 위에 있던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또 오늘 뭐 새롭게 인지 컨트롤스 매도해가지고 새롭게 매수했던 종목도 충분히 가격이 올라가 실적도 뒷받침되고 새롭게 같이 시장과 상관없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그냥 실적이 딱 뒷받침되는 또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잘 선정해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이번 달도 여러분들 뭐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뭐 큰 수익 내지 않고요. 하루에 뭐 10에서 15% 정도 꾸준하게
챙겨 나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지금 계좌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차근차근 좀 수익을 챙겨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진단 교육 보기를 통해서 타점 잡는 교육 그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컨텐츠 관련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보고요. 위지 스튜디오, SNF 디자인 어제 말씀드려가지고 바로 목표가를 터치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날도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날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충분히 이제 2,000원대에서 돌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영화 미나리 관련돼서 또 그리고 SN 라이프 디자인의 어떤 자체적인 컨텐츠 사업 또한 올해 또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어저께 말씀드려서 목표가를 터치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로 위지 스튜디오와 IHQ까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고요.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차근차근 욕심 부리지 않고 뭐 한방에 100% 200% 뭐 50% 100% 이렇게 챙기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10에서 15% 짧게 수익을 좀 챙겨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컨텐츠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안내하고 마무리할게요. 보유 종목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보유 종목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되고요. 차근차근 지금 2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겁니다. 대형주 위주로 급등 장세에서는 저는 조금 약해요. 왜냐면 이제 전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하니까. 근데 시장의 어떤 방향보다는 그냥 종목별로 종목 장세에서 또 그리고 박스권 장세에서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요. 자, 아무튼 차근차근 이제 2월 달에 수익을 챙겨 나가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설 연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시장 자체가 또 항상 설 연휴나 또 그리고 장기간의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는 시장 자체가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다음 주 또 설 연휴를 앞둔 시점이어서 시장의 기대기보다는 종목별로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어떤 큰 수익을 보지 마시고요. 짧게 한 10% 내외 또 10에서 15% 내외에서 짧게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트렌드에 대해서는 제가 장마감 방송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6월달에도 큰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녁도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